네, 안녕하세요. 유한태입니다. 네, 오늘은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강원 FC하고 멜버른 시티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강원이 이제 8위로 턱걸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기 있었던 울산 팬들께서는 많이 좀 속이 쓰리실 것 같고, 강원 팬들께서는 지금 그 아시아 무대에 처음 나가서 어찌됐든 그 그러니까 그 예선 단계를 지나서 노가웃 스테이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강원이 나름의 또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FC 서울하고 울산 현대, 울산 HD 경기를 보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강원 경기도 재밌게 봤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그 강원 경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리뷰를 하자 싶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서울하고 울산 리뷰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강원 경기를 보면 제가 칭찬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그 서울하고 울산이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을 강원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던 점을 강원이 되게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총평 같은 얘기를 드리자면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오늘 울산이 골 결정력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강원이 내용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8강에 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울산이 멜버른한테 고전한 걸 고려했을 때는 강원이 좀 더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강원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숙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 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선수를 영입했어요. 딱 고영준이라고 하는 선수를 딱 영입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아부달라? 그 공격수 선수 하나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 쪽에 보강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그대로 선수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팀을 꾸려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나간 선수들이 뭐 이상훈 선수도 나가고 뭐 김대우라든지 김강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도 주축 선수들 중에 일부가 좀 팀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팀이 꾸려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지난 시즌 그 상무에서 전역해서 돌아오는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보강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그 선수들 영입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도 계속 꾸준하게 기용하면서 팀에 안착시켰던 강준혁이라든지 뭐 김도현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잘해준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원이 겨울 이적 시장을 바쁘게 보낸 팀은 아니지만 이미 팀이 어느 정도는 그 정경호 감독님이 원하는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한 고영준이라고 하는 딱 카드를 탁 넣으면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강원의 스쿼드를 딱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젊은 팀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선수가 지금 약간 그 뭐랄까 베테랑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젊고 잘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경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강원이 최근에는 득점력은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는 거라든지 경기 스타일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지금 K리그 1에서 제일 트렌디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에도 보시면 하나같이 다 잘 뛰고 하드워커들밖에 없어요. 팀 구성이. 그래서 이승원 이번 경기 서민우랑 이승원 선수가 중원에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공을 뺏기면 빨리 덤벼들 수 있고 그 경쟁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파이터들에 가까운 선수들처럼 움직여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럼 기술이 없냐? 기술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우리가 미드필더 유형으로 봤을 때 박스 투 박스 유형인 것 같은 선수들로 팀이 되게 잘 꾸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멜버른하고 경기를 할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압박에 당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주도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밀리는 형국에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 강원 같은 경우는 멜버른하고 거의 90분 내내 계속 힘싸움을 벌이면서 오히려 멜버른보다는 조금 더 주도하는 경기들을 많이 펼치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서울하고 울산하고 그 리뷰 드리면서 지금 전방 압박에 대처를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팀들이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강원은 상당히 잘 대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런 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강원이 잘해줘야지
K리그가 더 좀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만큼 공격적인 팀이 지금 없었어요. 울산, 서울 다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뚜껑을 안 연 팀들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이제 그 포항도 좀 이제 단단하게 운영을 하는 팀이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경기하는 팀들이 다 그래가지고 강원이 좀 잘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적으로 먼저 하나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스탯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기사 쓸 때도 자주 그 찾아보던 스탯인데 이게 그 AFC 그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그 란에 들어가면 이게 제공되는 스탯이거든요. 잠시 보면 요건데요. 이게 액션 에어리어라고 해서 공이 어느 지역에서 돌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요게 지금 이번 경기에서 그 맞을 거예요. 여기 멜버른하고 강원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 공 돈 구간을 보면 55.1%는 중원에서 도는 거예요. 중앙 쪽에서. 그러니까 여긴 힘싸움이 벌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어웨이라고 써있는 오른쪽에 어웨이라고 써있는 구간을 보시면 여기는 강원 진영에서 볼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16.3%만 강원 지역이 공이 돌았던 거고 28.6%는 멜버른 쪽에서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강원 쪽으로는 많은 찬스가 오진 않았던 거고 상대적으로 멜버른 쪽에서 우리가 경기 운영을 많이 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강원이 경기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똑같은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요거는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울산하고 멜버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울산은 몰려 있었던 경기인 거죠. 울산 진영에서 37.4% 돌았고 44.8%가 중앙에서 돌았고 멜버른 진영에서 17.8%밖에 안 돌았다. 그러니까 울산은 많이 수비하다가 여기서 공을 뺏겨가지고 역습을 당했다는 거고 반대로 이 강원 같은 경우는 뺏기더라도 우리 골대에서 먼 쪽에서 많이 뺏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쪽은 잘 안 왔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점유율 보시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60%예요. 근데 우리 진영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상대 공격을 날카롭게 펼치지도 못했고 역습당하는 것도 많았고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기는 50대 50 정도로 비슷한데 멜버른 진영에 만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축구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누가 더 전방 압박을 잘하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많이 돌리면서 경기를 주도했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이정효 감독님 인터뷰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역시 풋볼리스트입니다. 김정용 선배가 한 그 인터뷰가 있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역시 이정효 감독님은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그거였는데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추천 영상을 찍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도성이라는 게 뭐냐.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린 주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도하는 게 점유율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점유율이 곧 주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르셀로나가 티키타카로 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2010년 내외에 그때는 점유율을 잡으면서 막 라인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뀐 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공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상대도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전방 압박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상대도 전방 압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어디서 많이 돌릴 수 있느냐 우리 쪽 골대에서 먼 쪽에서 돌릴 수 있고 그쪽에 계속 공을 돌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주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이 액션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스탯으로 보자 그러면 강원은 주도적인 경기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멜버른 지역에서 28.6%가 돌았으니까. 근데 울산은 37.4%가 우리 쪽에서 돌았거든요. 울산은 이렇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진영보다는 멜버른 쪽에서 더 돌리고 싶었는데 17.8%밖에 못 간 거고 우리 진영에서 많이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거는 저는 주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액션 에어리어를 통해서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이 지금 울산보다 훨씬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판을 잘 짜는 팀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강원이 상당히 경기를 잘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좀 아쉬웠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좀 바둑아라고 함께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도했는지 하고 그 얘기를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강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왼쪽 센터백으로 이기혁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기혁 선수가 이제 가진 툴이 좀 많죠. 이기혁 선수는
원래 미드필더로도 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풀백으로도 뛰고요. 3백에서 왼쪽 스토퍼로도 뛰고요. 오늘처럼 아예 센터백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기술력이라든지 킥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자주 나왔던 몇 번이나 시도됐던 게 이기혁 선수가 볼을 돌리면서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본인을 향해서 멜버른은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울산전에서 그랬듯이 압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쪽으로도 압박이 들어오지만 멜버른의 팀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쏠린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그래야지 압박이 이제 걸리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압박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다. 공간이 좁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탁 넓어지면 탁 빠지는 순간 공간이 너무 넓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이쪽으로 조금씩 다 이동해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격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드 체인지라고 해서 여기서 단박에 여기다 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도 기성용급 되는 킥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기혁 선수도 이걸 굉장히 잘하죠. 오늘 약간 정확도에서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이쪽으로 단번에 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이드 반대 방향으로 보내서 이쪽 넓은 공간을 좀 더 쓰고 본인 쪽으로 당겨놓고 반대쪽을 쓰려고 하는 찬스들, 그런 그 방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방 압박에 대처하는 이제 방식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박청유 선수의 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차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거를 딱 때리면 이거는 이제 잘 볼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약간 노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기혁 선수가 공을 오래 잡고 끌면서 이제 뒤로 끌어냅니다. 이쪽에서. 끌어내다 어느 순간 롱킥을 때리는데 이쪽에다가 딱 연결하고 하면서 이쪽에서 이 선수들이 풀백들도 이기혁 선수한테 공을 받으러 가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깊은 위치에 꼭 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많이 받으러 와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이거 각을 같이 견제하려고 따라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박청규 선수한테 넣고 여기서 이쪽 방향 노리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잘 잡아놓으면 좋은 거고 잡아놓는 거 주변에 풀백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여기 받아주려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박청윤 선수의 발을 쓰는 방법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네, 이쪽에서 주로 이쪽으로 많이 보내요. 사이드 쪽으로.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뺏겨도 즉시 카운터를 맞진 않으니까. 이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보내는 걸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멜버른 같은 경우는 압박할 때는 두 명이 같이 들어오니까 센터백 두 명을 둘이 압박하려고 하니까 이럴 때 주로 서민 선수가 일로 딱 빠져 들어가면서 숫자적으로 셋으로 늘려서 그 숫자를 하나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압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압박 들어가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압박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숫자가 하나 생략됐어요. 그래서 중원 쪽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측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에는 바꾸는 게 여기서 강투지가 올라오면서 예를 들면 전진해 오면 이 선수는 측면 막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 선수가 위치를 이렇게 바깥 빠지거나 이쪽에서 바깥 이쪽 중앙 쪽에서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사실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바꿔보면 숫자 똑같아진단 말이죠. 미들 두 명인 것처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때는 이기혁 선수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전개 관여하기도 하고, 후반전에는 그 신민아 선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기혁 선수가 이제 이쪽 그 풀백 자리로 가 있으면서 미드필더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풀백 자리에 가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을 때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빠져나와서 미들스타 하나 늘려주고 여기서 공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 선수가 이쪽에서 받아주려고 하고. 이런 위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2명으로 바꿨다 3명으로 바꿨다. 네, 2명으로 바꿨다 3명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숫자 싸움을 걸면서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취했다는 거죠. 네, 이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리턴 내주는 패스들도 많았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박상혁 선수가 상당히 저는 그 득점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고 공격적 측면에서 좀 아쉬웠지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리턴을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냐면 생각해보시면 멜버른의 수비진들은 그냥 앞에가 이제 밀고 나가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와서 이 선수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이 선수들이 뒤로 엉덩이를 빼고 물러나기 시작하면 여기랑 여기가 벌어져요 간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팀은 앞으로 가는 팀입니다. 받아주러 내려가면 묻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본인이
막 잡아가지고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냥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툭 돌려주고 본인이 다시 이제 볼이 없는 상태로 다시 들어가 주려고 하는 것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되려 그러면 사실은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상혁한테 투입할 때 박상혁 선수가 잡아놓고 압박을 당한 상태에서 지지고 볶다가 주려 그러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툭 튀어서 나왔을 때 패스가 깔끔하게 들어오고 여기서 야 나 줘! 라고 반응을 해서 딱 접근을 해주면 탁 돌려줄 때는 원터치로 되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선수 움직임만 확실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하고 같이 박상혁 쪽에 투입하든 혹은 김대현 쪽에 투입하든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고 시간을 끌어줄 때 주변에서 항상 움직여주면서 그 기회들을 많이 열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강원이 팀적으로도 그 볼을 돌릴 때 상당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게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진 패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주변에서 움직여주면서 횡패스로 원터치 나갈 수 있는 공간들로 딱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다시 종패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거의 원터치 투터치에 다 나갈 수 있게 볼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팀적으로 볼을 잘 돌리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멜버른의 그 압박하는 거에 잘 대처해서 볼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볼을 돌리려고 하지만 이게 상대가 계속 묻어나오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 미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실수를 했을 때 돌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뻥축구 하자, 우리 수비하고 일단 버티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돌릴 거야 라고 하는 대신에, 돌리는 대신에 우리가 공을 뺏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뺏길 수도 있다. 뺏기는 거 당연해. 왜냐, 상대가 많이 뛰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그때 어떻게 대처해서 역습을 안 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저는 좀 고급 축구의 생각이라고, 그런 고급 축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잘하는 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리버풀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과감하게 돌리고 전진 패스도 넣고 하지만 공을 뺏길 수 있어요. 뺏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뺏기자마자 즉시 가서 들이받고 거기서 괴롭히면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역습을 만들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이거 잘했어요 진짜 오늘.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생각해보시면 강원이 만든 찬스들의 상당수가 중앙 쪽에서 우당탕 하다가 본인들이 집중력이 높아서 딱 끊어내가지고 역습에 들어갈 때 찬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고영준 선수라든지 아까 로빙슛으로 노렸던 거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다 수비가 성공하면서 그리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나왔던 찬스들이거든요. 물론 전방 압박 실패해서 공간 쪽을 내주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더 가다듬고 세밀하게 누를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는 걸 지향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향점을 찾는 와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그런 데서 실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전방 압박해서 후방 주니까 실점한다 할 수도 있지만 내려선다고 실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제가 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FC서울 불과 어저께 히로시마 상대로 내려서다가 마지막에 2골 먹었어요. 내려선다고 수비가 잘 될 거면 실점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울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울산도 멜버른 상대로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선다고 수비적으로 촘촘하게 선다고 실점 안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생각하면 위험 부담은 언제나 있다. 왜냐, 내려선다는 거는 우리 쪽 골대 가까운 데로 우리가 스스로 물러선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늘 있다. 내려서는 거는 그냥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 같은 외형을 창출할 뿐이지 위험이 없지 않다. 그냥 지레 겁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갔을 때 속도를 적당히 낼 때 위험할 수 덜 위험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내가 60km로 달리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야. 좀 말이 이상한가?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는다고 보이긴 하지만 우리 쪽 골대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다른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볼이 많이 돌 수 있는 위험은 줄일 수가 있다. 네. 강원은 그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지난번 서울 리뷰할 때도 그렇고 울산 리뷰할 때도 그렇고 너무 전방 압박을 우리가 안 하고 내려서 가지고 일단 막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가 막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그 다음에 뺏어서 또 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먹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트렌드에서 지금 밀려난 거 아니냐, 또 뒤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강원은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에 그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아무래도 그 계속 고강도 운동으로 많이,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대처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좀 잘 대처가 된 것 같아요. 강원이 지난 시즌 말미에도 전반의 왕이고 후반에 그냥 무너지는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거는 90분 동안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피지컬적인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이게 일관성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기혁 선수가 그 뭐 쓰리백으로 다시 후반전 막판에 바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뒤쪽을 좀 다시 든든하게 쌓고 숫자를 하나 또 늘리면서 역습에 당할 그런 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교체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제 그 뭐랄까 그 배터리를 새로 바꿔주는,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멜버른한테 끝까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그 서두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게 막 보내진 않은 것 같은데 이 팀이 정말 젊은 팀이다. 김건희가 베테랑처럼 느껴질 정도로 젊은 팀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팀이 다 스태미너가 강해지고 한창 많이 뛸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로 다 팀을 꾸려놨다. 그래서 이 팀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경호 감독님이 원하는 팀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들도 잘 영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방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선수들만큼 성실하고 빡세게 뛰어줄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가끔 이제 그런 면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야고, 지금 이제 강원을 잘했으니까 야고를 생각해 보시면, 야고 이 친구는 사실 잘하죠. 지금 울산에서 이번 지금 두 경기 중에 올해 있었던 두 경기 제일 잘한 선수 전 야구 같은데, 이동경 선수 야구 잘했던 것 같은데, 야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선수는 수비를 했다 안 했다는 선수예요. 자기가 막 신이 나고 하면 수비하지만 안 뛰기 시작하면 안 뛰어요. 말컹은 또 어떠십니까? 울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말컹 수비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한테는 우리가 원하는 게 한 방 딱 넣어주라, 골이 필요할 때 넣어주라 라고 하는 건데, 팀 전체적인 그 케미스트리를 만들고 팀 전체적인 스타일을 만들 때는 이 선수가 지금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준하고 박상혁이 딱 나왔을 때 오늘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팀 진짜 잘 뛴다. 전방 압박 계속 시도하고 압박 풀리더라도 김대현 선수까지 깊은 위치까지 따라 내려와서 결국에는 빈 공간을 메워주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이 팀의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못 본 팀들이 좀 있잖아요. 못 본 팀들이 있어서 제가 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온 제주나 뭐 저기 정용용 감독이 있는 지금 전북이나 이런 데는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까지 통틀어서 지금 강원이 가장 트렌디한 축구를 K리그 1에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종용 감독이 지금 K리그 2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원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팀들이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잘해줘야지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약간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수들만으로도 재밌고 이런 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급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여기 제목에다가 숙제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도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액션 에어리어, 잠시만요. 요거 액션 에어리어, 요거는 결국에 지금 이제 강원이 멜버른 쪽에서 많이 돌았다, 공격을 전개했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강원이 멜버른의 박스 근처까지 가는 거는 잘 간 게 되게 많아요. 박스 근처까지는. 그리고 거기서 파이널 패스도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컷백들이 잘 들어가고. 근데 그게 마무리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에는 지난 시즌 말미부터 있었던 그 고민이 쭉 깔려 있어요. 골 넣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무 빡세게 뛰어서 그런지 그럴 때 그 마무리가 약해져요.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김건희 선수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상혁 선수는 슈팅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대원 선수도 지금 요즘에는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하느라 힘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고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여전히 지금 뛰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내야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저는 한층 더 성장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빡세게 뛰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에서 집중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전술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 전술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움직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뭐 오른쪽 측면에 막 전개가 돼가지고 막 쭉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앙 쪽에서 움직임이 좀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있었어요. 이쪽에서 꺾어줘서 강윤구 선수 잡아서 슈팅 때려야 되는데 그 흘러가지고 반대로 흘러갔던 장면이라든지, 전반전 중반에 김대현 선수가 돌파에 성공해서 크로스를 올리려다가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막 이제 좀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거 보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들어가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김대현 선수가 이쪽에 돌파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각이 나왔어. 크로스 각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 어떻게 했냐면 강원 선수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나 컷백 달라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저는 이제 주로 박상혁 선수인데, 박상혁 선수가 이쪽으로 잘라줘야 돼요. 야 나 줘 하면서, 형님 나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이 선수도 이거 자르러 움직이고 이 뒤에 선수도 이거 막으려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공간이 오히려 열리지. 그래야 컷백이 깔끔하게 들어가지. 이게 지금 여기에 모든 선수들이 다 이 라인에 멈춰 서버리면 수비수들도 여기서 멈춰가지고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슈팅각이 없으니까 크로스를 해야 되는데, 요 각을 지금 누군가는 먹어주기 위해서 쇄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쇄도하다 말고 다 뒤쪽에 머물러가지고 컵백만 먹겠다 라고 하면 이게 공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미끼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르면서 들어오면 툭 돌려대면 이거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거야. 나는 앞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특히나 공격수들은 고영준이나 뭐 이제 박상혁 선수가 이걸 잘해줘야 돼요, 사실. 이걸 또 누가 잘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건희 선수가 박상혁 선수보다는 조금 공격수로서 좀 낫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김건희가 이거 잘해요. 김건희 선수가. 요걸 해줘야 돼, 계속. 그래서 계속 본인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고 득점 찬스를 만들고 또 득점을 터트려 줘야지 수비수들이 그 다음부터는 뛰기만 하면은 얘 잡아야 되겠다고 가면서 컷백도 열리고 뒤쪽으로 넘기는 거에도 이 선수가 반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파이널 서드에 들어갔을 때 그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움직임들,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좀 더 강원이 잘 동선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번 찬스가 있었는데 좀 잘 안 들어갔던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역습에서 충분한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패스들이 조금 짧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들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들어간다거나 해서 슈팅 각도를 못 잡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잘할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강원이 이번 시즌에도 좀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않겠느냐. 근데 득점력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하면은 저는 정말 진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경 감독님이 그 공부하는 지도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트렌디한 전술적인 그런 전술 주머니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강원은 한번, 강원 팬들께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도권 다툼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원이 그 조금만 더 잘하면은 그 ACL 저기 엘리트에서도 지금 이제 저기랑 있죠, 마치다 젤비아. 근데 마치다가 제가 그 정확하게 작년 경기밖에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마치다가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또 위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끈끈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강원이 득점만 제때 터뜨려 준다 그러면 그 ACL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강원도 이번 시즌에 또 한번 그 상위 스플릿을 도전할 만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제가 지금 생각은 이번 주에 저기 대전하고 전북하고 그 슈퍼컵 있잖아요. 이거 슈퍼컵 보고 저기 전북하고 대전 리뷰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개막에 맞춰서 그래도 부지런히 찍어서 그 각 팀별로 프리뷰를 하나 올려볼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강원에 일단 8강 진출, 아니 16강 진출인가요? 16강 진출 축하드리면서 그 내용이 참 좋았다. 네, 결과만 이제 가져오면 될 것 같다. 라는 총평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